네, 안녕하세요. 윤엘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헤르메스 철학의 7가지 원칙 중 5번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Principle of Rhythm, 리듬의 원칙입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7가지 원칙과 그 맨리 피홀씨의 강연에서 나온 7가지 법칙, 이거를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카이발리온의 리듬의 원칙은 그 사실 맨리 피홀씨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그 이 리듬의 원칙이라는 것을 그 리듬 of principle of polarity, 어제하고 그저께 다뤘던 그 극성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듬의 원칙은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이미 다 설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맨리 피올씨도 the law of harmony and rhythm이라는 거를 또 이제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비슷하죠. 이제 리듬의 원칙, 카이발리온에서는 리듬의 원칙이고 맨리 피올씨의 강연에서는 하모니와 리듬의 법칙이다. 예,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극성의 원칙, 맨리 피올씨가 설명한 극성의 원칙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리 피올씨의 강연에 등장한 하모니와 리듬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이발리온에서는 이 리듬의 원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thing flows out and in. 모든 것은 흘러갔다가 다시 흘러 들어온다. Everything has its tides. 자, 그러니까 조수 현상처럼 우리가 이제 해변에 나아가 보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해변가로 이렇게 몰려 들어왔다가 다시 또 빠져나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의 리듬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극성의 원칙에서 이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도가 있고 뭐 이제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모든 것에 이런 리듬을 통해서 말하자면 약간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자연이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이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좌도 경험해보고 우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뭐 경험함으로써 이제 배울 것들을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Law of Evolution처럼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The pendulum swing manifests in everything. 자, 모든 것에 시계추의 움직임이 내재되어 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시계추 있죠. 계속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을 타면서 조금씩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The measure of the swing to the right is the measure of the swing to the left. 자, 왼쪽으로 이 시계추가 왼쪽으로 이동한 만큼 이제 또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극성의 원칙 설명할 때 뭐 감정의 폭 그런 것에 이제 격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왼쪽으로는 조금만 갔는데 오른쪽으로는 많이 가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많이 갔으면 오른쪽으로도 많이 가고 왼쪽으로 조금 갔으면 오른쪽으로 조금 가고 뭐 그런 거죠. 그 세옹지마의 고사에 등장하는 이 할아버지의 경우 이제 감정의 변동 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말하자면 굉장히 균형적인 삶을 덤덤하게 태연하게 그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rhythm compensate. 이 리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이 compensate는 이제 보상한다라는 건데 왼쪽으로 가서 뭐 이제 그런 설명도 들었었죠. 이익과 손실. 큰 이익을 보면 그 다음에 큰 손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익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점들이 있고 손실 안에서도 좋은 것이 있다. 뭐 그런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 다 극성의 원칙 얘기할 때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제 세옹지마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인간의 삶이든 뭐 사회든 문명이든 간에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 사회, 국가, 문명의 흥망성쇠. 자, 이것도 말하자면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이게 잘 나가다가 또 언젠가는 이게 또 꼬꾸라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오간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작은 단위로 봐도 됩니다. 뭐 이제 사회, 국가, 문명 이런 건 좀 약간 큰 단위죠. 그 뭐 작은 단위, 뭐 어떤 뭐 회사라든지 기업, 뭐 어떤 기관, 그리고 이제 가정,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인간의 신체로 봤을 때는 뭐 바이오리듬,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이제 감정적인 측면, 뭐 정신적인 측면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이 있고요.
밤과 낮, 여름과 겨울 다 이렇게 다 극성이잖아요. 자, 이 양극단은 계속 오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탄생과 죽음, 뭐 작용, 반작용. 이 작용, 반작용은 이제 극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다음에 다루게 될 인과관계 법칙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이 리듬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그 카이발리온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중화의 법칙과 Law of Neutralization, 보상의 법칙. 앞에서 뭐 Rhythm Compensates,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부정적인 스윙의 영향을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리듬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패턴을 알면은 말하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왔을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아까 제가 그 해변가에서 이제 바닷물이 이제 해변을 향해서 올 때도 있고 이제 빠져나갈 때도 있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바닷물이 계속 해변가로 몰려오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바닷속으로 나가려고 이제 걸어가면은 이게 힘들죠. 왜냐면은 이제 물에 저항하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물이 빠져나갈 때는 이제 노력을 조금만 들여도 이제 쉽게 바다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물론 너무 심하면은 빠져 죽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일을 하거나 뭐 어떤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도 똑같은 일인데 어떨 때는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그죠?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잘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보다 이제 결과가 신통치 않고 좀 억지로 끙끙 고생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것이 다 리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이제 항상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과 휴식에 이런 리듬을 이제 잘 취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게 상황이 유리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고, 내게 이제 좀 상황이 불리할 때, 뭐 그럴 때는 잠깐 좀 멈춰서 뭐 휴식을 취한다. 어차피 휴식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을 잘 설계해 간다라면은 말하자면 효율성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겠죠. 자, 이게 맨리 피어시가 얘기하는 이 리듬과 하모니라는 것이 이제 또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그 지문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은 자연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은 그 리듬과 하모니를 타기 때문이다. 자, 리듬과 하모니를 유지하면서 여기 이거를 흐트러뜨리고서 이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리듬과 하모니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걸 따라하면은 인간의 삶도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이 뭐 극성의 원칙에서 다뤘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카이발리온에서는 말하자면은 극성의 원칙하고 리듬의 원칙으로 이렇게 굳이 분리를 했지만 맨리 피어시는 이걸 다 통틀어서 이제 극성의 원칙, the law of polarity라고 봤고요. 맨리 아저씨가 얘기하는 리듬의 원칙, 리듬과 하모니의 법칙은 조금 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문이 좀 긴데요. 오늘 한 번에 다 할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끊을지는 뭐 진행해보면서 한번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맨리 아저씨의 그 강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ut of these principles, out of this law of polarity leading to equilibrium, which is a great silence, comes another law, which is perhaps one of the most pleasant and gentle laws that we have to contemplate in life, and that is the law which we call harmony and rhythm. 자, 그 균형 상태, 그 law of polarity, 극성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평형 상태 또는 균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 균형 상태, 궁극적인 균형 상태에 이르렀을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요함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마음이 진짜로 균형을 이루어서 인간의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아주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약간 정적인 그런 속성이 있죠. 반면에 이 리듬과 하모니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움직임, 우리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뭐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 움직임, 모션을 관장하는 것이 이제 하모니와 리듬이다. 자, 우리가 뭐 정체에 있을 수 없잖아요. 리듬을 이제 물론 여기 고요함이라고 해서 그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제 액션이 없는 것은 모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태에 이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삶을 그 하모니 그리고 리듬 이것에 맞춰서 살면은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삶의 그냥 핵심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모니와 리듬. 하모니는 이제 우리말로 하자라면은 뭐 음악에서 나오는 뭐 화성도 있지만은 결국 조화라는 뜻이죠. 조화와
리듬, 이것의 자연의 조화와 리듬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써 말하자면은 평형 상태 또는 균형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Now in nature, as Havelock Ellis realized, life is a kind of dance. Life is a magnificent motion. 자, 이 하블록 앨리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이 삶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춤과도 같다. Magnificent motion,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죠. 춤처럼 어떤 연속 동작, 어떤 중간에 끊김, 단절 이런 거 없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는 그런 우아하고 아름다운 움직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거거든요. 계속 제가 이 내용을 다루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리듬의 맨리 피오시가 얘기하는 그 리듬과 하모니의 법칙은 미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술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술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학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학생 후보생들이 어느 천문학, 수학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조예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죠. 네, 그만큼 중요시했던 겁니다. 이 삶의 춤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리듬, 그리고 이제 결국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리듬과 아름다움, 하모니가 이제 배워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우아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고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죠. The Chinese Taoist, in his concept of Tao or universal being, recognized truth, God, reality, the road, all the mysterious principles which he gathered into the term Tao. He recognized these as the Ku. 이거는 제가 이거 들으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Ku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의성어입니다. 말하자면. Or the eternal sound that goes on forever. 자, 그 중국의 도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굉장히 상위 개념들, 뭐 진리, 신, 리얼리티, 현실, 도, 자 이런 것 이와 같이 그 신비에 쌓인 모든 자연의 법칙, 조연의 원칙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영원히 진동하는 하나의 소리와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에 음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소리에 맞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연과 모든 우리 인간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자 음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의 춤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소리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진리, 신, 현실, 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얘기죠. And he also recognized this principle as the great rhythm, the great beauty that has neither beginning nor end. 네, 시작도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삶의 리듬, 그리고 그 안에 배어 있는 그 아름다움.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And now to harmony and rhythm has come man's concept of beauty. 자, 인간은 이 하모니와 리듬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개념을 알게 되고요. 자, 이제 하모니와 리듬이 있으면은 결국 탄생하는 것이 뭐냐면 질서거든요. 질서, 패턴, 어떤 안정적인 거죠. 질서와 패턴은 그 안정적인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통해서 아름다움, 미학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And law perhaps is never more perfectly revealed than by beauty.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거 아름답구나. 내 왠지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분이 좋아.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신, 소위 말하는 신 또는 법칙, 그 법칙이 그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낸 수단이 뭐냐면은 결국은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지만은 그 소크라테스하고 피타고라스는 그 신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the one, the good, the beautiful. 자, 하나됨, 그리고 선, 그리고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이제 신을 설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중에서 맨 마지막이 아름다움인데, 신이 우리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즉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프랜시스 베이컨,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이 했었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따로 기적을 행할 필요는 없다. 사방을 둘러보면 기적의 흔적이 이미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자연,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곳에 이미 다 기적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이런 자연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 자연 안에 있는 내재된 그 아름다움, 그것이 곧 신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아름다운 패턴이라든지, 저희가 뭐 상응의 원칙 할 때도 다뤘습니다만은 뭐 피보나치 수열이 어쩌고 뭐 황금 비율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패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아름다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아, 이것이 곧 신의 말하자면 역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자연의 패턴, 자연의 섭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자연의 법칙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이제 뭐 고통 같은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전을 극대화하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보다 쉽게 또 효율적으로 뭐 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리듬의 원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뭐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ow we can say, what is the law governing particularly the operation of harmony and rhythm? 자, 그러면은 하모니와 리듬을 관장하는 그 법칙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겠죠. Well, I think probably we will agree that the most vital laws associated with these things is mathematics. 자, 이 하모니와 리듬의 이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수학이다라는 거예요. 수학.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얘기했었죠. 그 3대 학문,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3대 학문이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이다. 그리고 음악이다. 그리고 천문학이다. Therefore, the Pythagorean and Platonic, 여기 그 얘기가 나오네요. Therefore, the Pythagorean and Platonic schools admonished their disciples that no one who was ignorant of astronomy, mathematics, and music would enter the great schools of philosophy. 자,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이 운영하던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학, 음악, 천문학의 3대 학문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했다. 자, 이건 꼭 옛날 얘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 그 우주에 대한 공부, 삶에 대한 공부, 인간에 대한 공부, 궁극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공부, 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수학, 음악, 천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네, 필수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학이라고 해서 덜컥 겁부터 먹지 마시고, 아, 이거 미적분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굉장히 단순해요. 물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타고라스 수비학 이런 것들 제가 책을 좀 읽어보긴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거의 카발라보다 더 어려운 듯. 예,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악 한다고 해서 뭐 악기를 꼭 연주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원리 같은 것들을 이 음악, 그 우주의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공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천문학, 뭐 점성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이제 점성학이 천문학이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우주의 하모니와 리듬을 관장하는 법칙은 수학이다. 그리고 이제 음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나오겠지만, Music as an example of harmony and rhythm is only one. 자, 그러니까 이제 하모니와 리듬이 이제 그 포함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이라는 거죠. We know, of course, Pythagoras is said to have been able to hear the music of the spheres, the sidereal or celestial music, the music that's played upon the great vina of the god Shiva. 자, 이제 고대 전설에 따르면은 이 피타고라스가 이제 뭐 뛰어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지만은 그 외에 뛰어난 음악가이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뮤지션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을 이용한 뭐 치유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고, 하여튼 우주의 원리 그리고 음악의 원리가 어떻게 그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아쉽게도 이제 그 문헌들은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만은, 전설에 따르면은 이 피타고라스는 Music of the Spheres, Sidereal or Celestial Music,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천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성들, 그 행성들이 만들어내는 음악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진짜 거대한 인간의 음악이 아니라 우주의 음악이죠. 뒤에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구를, 그러니까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태양계 중심엔 태양이 있지만은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행성들하고 이제 태양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그 인터벌이 있거든요. 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달. 그래서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죠. 그 간격이 있죠. 달 다음에 이제 수성, 뭐 그 다음에 뭐 금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그 어떤 악기에 있는 하나의 프렛, 그 뭐 기타에 비유하자면은 프렛 있잖아요. 프렛. 그러니까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간격, 사이의 간격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들 여러 그 궤도를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이 말하자면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의미라는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거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 원리를 이해했었던 모양입니다. Rhythm perhaps comes closest to us in the beat of the human heart. 자, 그 좀 더 작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그 인간의 그 심장이 박동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비트잖아요. 이것도 음악이고요. 결국은 리듬, 음악 중에서도 이제 리듬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간격, 아까 뭐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뭐 드럼 같은 걸 칠 때도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 갑자기 음악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간격을 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장의 박동수는 일종의 그 리듬, 타악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But everywhere in nature there is harmony and rhythm, revealing itself through the process of law. 자, 이 뭐 그 천체들의 움직임, 인간의 심장 박동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고 그것 외에도 자연의 모든 것에서 이 리듬의 법칙을 통해서 하모니와 리듬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모니, 리듬, 패턴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항상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Harmony is a very large word. 하모니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개념이다. We think of it mostly in terms of sound.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하모니 하면 이제 음악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화성, 그죠? 하모니, 뭐 하모니 그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ut harmony means much more. 하지만 하모니는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Harmony means order, it means equilibrium in one sense, and balance. 자, 하모니라는 것은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질서다, 그리고 균형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It means the unfoldment of things with a perfection that is full of grace, full of exquisite beauty, and we discover law as beauty. 자, 이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씨앗이 펼쳐지는 현상. 자, 전에도 이 씨앗의 비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이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은 이게 이제 점점 그 땅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장하는 그것도 다 성장하는 그 움직임에도 다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따라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방식을 통해 이 성장하는 현상 자체가 이제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뭐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리듬과 하모니에 따라서 동작하는 자연의 섭리다. 결국 그것이 이제 하모니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법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안에 내재된 리듬, 하모니, 뭐 그리고 멜로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뿐입니다. 자연의 방식을 통해서 법칙, 규칙과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그리고 자연은 편애하지 않는다. 그 패턴대로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One of the ways traditionally in which perhaps we make this discovery is in the pattern of the snowflake. 뭐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들었네요. 이제 눈송이. 그 눈송이 하나를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패턴이죠. 굉장히 기하학적인 패턴이죠. 자, 이것은 아주 그 자연의 그 패턴은 아주 작은 입자에다가 이제 그 표현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또 수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Here we have immutable law revealing itself as exquisite beauty. 자, immutable law.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법칙. 그 법칙이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발현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 네, 바로 전 페이지에서 이제 Music of the Spheres, 피타고라스는 이 천체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 개념을 설명한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매니 피올시의 이제 대작이죠. The Secret Teachings of All Ages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결국은 이겁니다. 지구.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구예요. 테라. 지구거든요. 그리고 루나. 이제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나, 달, Mercurius, 이제 수성, Venus, 금성, Sol, 태양, Mars, Jupiter, Saturn, 그리고 여기는 정확히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맨 끝에 황도대를 말하는 겁니다. Fixed stars.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거대한 악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기타를 보면은 여러 프렛 있잖아요. 쭉쭉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에 내가 이제 손가락을 놓느냐에 따라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정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태양계의 악기라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피타고라스는 비유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성들이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뭐 행성들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리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천문학자, 소위 말하는 점성학자들이 이제 했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 행성들과 별들의 위치를 봐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판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음악인데 이게 천문학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간단하게 거기 이제 이 책에 나왔었던 지문인데요. 빨간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nterval between the Earth and the sphere of the fixed stars. 지구와 이 fixed stars. 이거는 이제 그 황도대, 그 별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의 간격, 인터벌이 considered to be a diapason. 말하자면 이게 음계로 이제 봤다라는 겁니다. The most perfect harmonic interval. 그리고 이 거리가 아주 완벽하게 딱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다 똑같진 않습니다. 뭐 어떤 구역은 이제 반음, 어떤 구역은 온음, 또 어떤 구역은 그 1.5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딱 배열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뒤에서 이렇게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달에서 수성까지는 이제 반음이고, 뭐 수성에서 금성까지 또 역시 반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We find it also in minute shell life and tiny living things like the radiolata. 그러니까 아까 눈송이 얘기했었고요. 이제 minute 작은 shell life, 작은 어떤 소라, 그리고 radiolata가 이제 방산충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방산충. We find it wherever nature is creating, in the distribution of leaves along the stem of a plant, in the petals of a flower. 그리고 나뭇잎의 패턴, 꽃잎의 패턴. 이거 전부 다 그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였나요? 상응의 원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얘기하면서 그 나왔었던 개념들이죠. 이 자연에서 이런 우주의 패턴, 자연의 패턴을 이렇게 실제로 관찰된다라는 거예요. 그 황금 비율, 뭐 그거에 따라 가지고. All these manifestations are beauty. 이 모든 것들이 그 아름다움을, 그 신의 아름다움, 신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인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다. We also observe it in the sunset, in the great vista of the plains, the mountains, and the sea. 자, 이렇게 작은 것들뿐만 아니라 해질녘의 풍경, 그리고 뭐 경관, 풍경, 산, 바다, 이렇게 이와 같이 큰 것들, 자연의 그런 큰 것들에서도 이 똑같은 패턴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We also recognize that nature is never discordant and the wildest of, 이거 제가 들은 얘기라서 이거 제가 들으면서 받아 적은 거라서 어떤 단어들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제 물음표 해놓은 것은 제가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nature is never discordant이에요. discord 하면 이제 불협화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연에는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완벽한 계획하에서 그 리듬과 하모니를 그 유지하면서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Everything blends, melds, and molds together into a highly acceptable symphony. 자, 자연의 이 모든 것들, 수많은 요소들이 사실 전부 다 하나로 이제 섞이고 혼합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라는 것 굉장히 큰 개념이잖아요. 그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수많이 있죠. 뭐 우리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이고, 뭐 동물, 식물, 광물, 뭐 나뭇잎 위에서 얘기했었던 나뭇잎, 방산충, 꽃잎 이런 것들, 이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그냥 개체로 따로따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조화,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 자연이라는 아름다운 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베이컨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기적, 하나님이 뭐 신이 따로 기적할 필요 없다. 이미 엄청나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사방에서 기적의 흔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즉 서로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조화를 이루면서 있다라는 거죠. 자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갈등과 불화 이것은 결국은 이제 분열이거든요. 분열 또는 분리의 개념이죠. 갈등과 불화보다는 협력과 통합 즉 다시 하나됨으로 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갈등과 불화는 이제 서로 멀어지려는 힘이고 협력과 통합은 다시 뭉치려는 하나로 뭉치려는 힘이죠. 그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의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원활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자연의 움직임은 갈등과 불화 쪽이 아니라 협력과 통합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법칙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자연을 따라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이제 자연의 법칙을 말하자면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협력과 통합을 이루었을 때 뭐 인간의 문명, 인간 사회도 이제 더 평화롭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배워야 한다. 자연 과학이 해야 할 일이 사실 이거죠. 예. Now some intellectuals working on this problem have suggested that beauty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man's becoming accustomed to things. That the way things have always been must always be beautiful, whereas anything that deviates or breaks away is no longer beautiful. 네,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제가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인텔렉추얼.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하긴 하지만은 이제 지적 능력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아름다움, 미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 익숙한 것에서 벗어난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맨니 피오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자, 그것은 결국은 이제 미지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지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인텔리드를 포함해서 자,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의 이것도 항상 자연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그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식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무엇이 이 자연의 패턴 이런 것은 아름답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무조건 그 가정을 한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맞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 이것도 자연의 법칙에 순응을 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식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자연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응의 원칙, 상응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했었죠. 내가 모르는 것도 상응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작은 것을 알면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알 수 있고 더 큰 것도 알 수 있고 그 마찬가지로 이게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자연의 섭리가 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아름답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은 단순히 지적 능력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텔리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아름답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름답지 않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드는데 이제 뭐 바그너, 리하르트 바그너에 대해서 사례를 드는데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바그너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읽어만 보겠습니다. We have this of course in musical specul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dissonances for which Richard Wagner was extremely famous. 자, 그러니까 바그너가 일단 그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시도를 했나 봐요. 즉 익숙하지 않은 당시 음악 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디소넌스, 이게 불협화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그너의 음악은 저거 불협화음이야, 저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저건 쓰레기야, 저건 아름답지 않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었나 봐요, 처음에.
He attempted to prove that the dissonant intervals are also beautiful. 그러니까 바그너가 시도했던 게 뭐냐면은 얼핏 듣기에 그 불협화음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었나 봐요. For a time he was bitterly attacked. Later he was accepted, and it's finally agreed that in spite of the unfamiliarity, there is actually in music no basic dissonance. 자, 바그너가 초기에는 이제 많은 음악 평론가 팬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상천외하고 새로운 음악을 막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in spite of the unfamiliarity. 바그너의 음악이 처음에 이제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제 바그너는 결국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 익숙하지 않은 것에도 사실은 그 음악이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처음 접했을 때는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은. Everything can be made beautiful if we know how.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만 알면은 이 모든 것에서 그 아름다움의 패턴, 자연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And if we use these intervals wisely and beautifully, they become beautiful. 네, 그 이제 모든 것 안에 있는 그 인터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혜롭고 아름답게 이제 다루면은 그 안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아름다워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윤민의 개인적인 경험. 네, 제가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레시브 록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레시브 록이라는 것은 대략 한 60년대 중반부터 한 70년대 중후반까지 이제 전성기를 이루었고 이제 80년대 조금 꼬꾸라졌다가 요즘도 있긴 있거든요. 요즘도 막 90년대 말하자면 재탄생, 부활을 했죠. 자, 그런데 이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라는 것이 참 이 장르를 어떻게 딱 말로 규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록이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록 음악인데 록 음악에 뭐 클래식적인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고 재즈적인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고 뭐 블루스 뭐 이런 거 사이키델릭 음악 심지어는 옛날 그 전통 포크 음악 이런 것들도 다 어우러져 가지고 말하자면 좀 새로운 형태의 음악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아트록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예술적인 록 음악이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유명한 밴드 중에 그 헨리 카우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헨리 카우의 음반을 들었을 때 이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너무나도 불협화음 같아가지고 도저히 그 안에서 패턴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듣기가.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뭐 이 앨범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한번 들었는데 그때 좀 뭐랄까 좀 패턴이 귀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이제 진짜 아무런 규칙도 없는 이 불협화음 안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패턴이 들어있구나.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는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기쁨을 맛봤었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관심 있으면은 저희 카페에 이 헨리 카우의 곡들 몇 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레시브 록 음악이 그냥 일반 대중음악에 이제 친숙한 분들에게는 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되게 좀 특이하게 들리고 뭐 그냥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패턴과 이런 것들을 이게 왜 좋은지 도대체 알기가 어려운 뭐 그런 음악일 수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지금 매니 표시가 얘기한 것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뭐 바그너 음악에서도 뭐 발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듯이 프로그레시브 록 음악을 감상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도 인내심 향상, 이게 프로그레시브 록 그 음악이 되게 길거든요. 뭐 우리는 보통 대중가요 보면은 뭐 3분, 4분, 5분 그 정도에 익숙해져 있지만은 뭐 프로그레시브 록은 뭐 10분 넘어가는 건 대부분이 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뭐 20분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걸 20분 동안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수학적 사고의 개발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뭐랄까 좀 음악이 되게 규칙적이고요. 불규칙 속에 규칙이 있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네. 그 리듬도 되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완벽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룹 나름이겠지만 뭐 못하는 그룹도 있고 잘하는 그룹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패턴 인식 능력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 올리고 나서 뭐 헨리 카우의 음반에 수록된 곡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 law of harmony and rhythm also points out to us that life itself is a geometrical mystery, that the human soul is a geometrical marvel, that everything in life wants to be beautiful, presses forward to symmetry, and that law, wherever it has perfect work, results in perfect beauty. 네, 좀 긴 문장이네요. 자, 인간의 삶 자체, 그리고 인간의 혼, 소울 안에 기하학적 신비가 담겨 있다. 자, 이 기하학적 신비, 이거는 이제 뭐 신성 기하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또는 이제 수비학 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건 좀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기하학적 형태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이제 완벽한 어떤 패턴,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들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의 심볼입니다만은 인간 삶 자체 그리고 인간의 홀 안에도 이런 그 패턴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아름다움과 본능적으로 아름다움과 대칭을 추구합니다. 뭐 사실 인간 중에서 아름다움과 이런 대칭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은 시각은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이 그러하듯이 자연의 법칙, 자연 마치 역시 이런 패턴과 이런 것들에 완벽하게 작동하여 완벽한 아름다움에 이른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아름다움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신에 이른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The deformity therefore is in some way a limitation, a restriction, a falling short of nature's plan. 따라서 기형, 이 기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패턴에서 이 아름다움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죠. 뭐 기형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제 네, 이 기하학적 신비로부터 벗어난 그런 상태. 자, 이런 것은 말하자면 제약, 한계, 즉 자연의 계획에 부응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네, 신체적 기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소크라테스의 얼굴과 이 신체는 이런 뭐 대칭 조화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죠? 그 뭐 다 모든 게 얼굴도 삐뚤고 몸도 삐뚤어지고 그래서 이제 겉모습은 진짜 볼품 없었지만은 그의 모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예. 그 내면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면이 완벽해 말하자면 거의 완벽하게 이제 질서가 잡힌 그 균형을 잡힌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존경심을 표현했던 거죠. And that even though perhaps nature must do a little experimenting in the effort, even experiments are beautiful in nature, which is more than we can say a futuristic art. 자, 때로는 이 자연도 이제 뭐 극성의 원칙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서 하지만 영구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리듬의 하모니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자연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연이 한 그 실험 자체도 그 실패 자체도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굉장히 큰 개념이네요. 여기서 이제 뒤에서 이제 하하하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건 제가 그 강연 받아 적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맨리 아저씨가 여기서 약간 농담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futuristic art, 이제 현대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균형에서 많이 벗어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관중이 이제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맨리 아저씨는. 예, 현대 제가 이제 이분의 강연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뭐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음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but in any event, 어쨌든 nature is forever moving in patterns that are strangely, grandly, and wonderfully acceptable to us. 자, 자연은 희한하고
어찌했든 간에 자연은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희한하고 그리고 굉장히 웅장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패턴으로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면서 영원히 움직인다라는 거죠. 예, 자연이 하는 것은 심지어 자연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지만 그 실험 자체도 아름답다. 예, 모든 것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자연이 동작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따라쟁이가 되어야 한다. 자연을 따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하자면은 균형 잡힌 삶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tandards of human beauty are forever changing, yet the quest for beauty is eternal. 자, 미에 대한 인간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추구는 영원하다. 네. And the law of harmony and rhythm means that ultimately that which is harmonious and that which is rhythmic must fulfill the need of beauty. 자,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 그 결국 조화와 리듬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결국 아름다움이다. 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필수 요소는 결국 조화와 리듬, 하모니와 리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조화와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일도 아름답고 우리 자신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는 얘기죠. 네, 여기서 이거는 제가 여기 geometrical mystery, 인간의 삶,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는 기하학적 신비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미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이거 맨니 피오시의 Secret Teachings of All Ages 중에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의 삶과 피타고라스 철학, 피타고라스 수비학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100%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가 이 우주를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느냐, 그 이제 숫자와 기하학을 통해서 둘 다 이제 수학의 일부죠. 그걸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유명한 테트락티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점이 이렇게 10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 이렇게 점이 하나, 둘, 셋, 넷, 네 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테트라죠. 그 4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더하면 이제 뭐 12 하여튼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 점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선으로 이렇게 딱 연결을 한 거거든요.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제 이 테트락티스라는 이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우주의 원리, 우주가 탄생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그걸 다루진 않고요.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거 위주로 읽어보겠습니다. Symbol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o the discerning mind it reveals the mystery of universal nature. 자, 이 그림, 이 테트락티스 형상을 대해서 이제 사색을 함으로써 그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피타고라스가 한 게 그거고요. The cube and the star. 자, 이 점들을 이렇게 다 이제 이 점들이 다 각각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교 전통의 그 생명의 나무하고도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것도 10개의 동그라미, 세피라에 의해서 이제 생명의 나무가 만들어지듯이 이제 피타고라스의 테트락티스는 10개의 점을 통해서 이제 우주의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the three unused corner dots represent the threefold invisible causal nature of the universe. 지금 자세히 보면은 자, 이 안에 그 큐브 보이세요? 큐브? 여기 지금 보면은 정육면체가 있죠. 가장 완벽한 도형 중에 하나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이 정육면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요 7개의 그 총 10개의 점 중에서 7개가 이제 사용되고 있고 사용되지 않은 3개의 점이 있는데 이 3개의 점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Invisible causal nature of the universe. 자,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법칙에서 봤을 때 이제 원인에 해당되는 영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영적 영역을 상징하는 게 이 3개의 꼭지점, 이 큰 삼각형의 3 꼭지점이고요. The seven dots involved in the cube and the star are the Elohim, the spirits of the seven creative periods.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육각형 별도 있고요. 육각형 별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큐브가 있습니다. 그 큐브하고 육각형 별에 그 참여하고 있는 점이 총 7개죠. 이 7개가 뭐냐면 엘로힘, 7 엘로힘을 상징한다. 그 실질적으로 이 물질 세상을 창조했었던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리고 좀 공부가 좀 더 깊어지면은 이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꽤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지오메트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제 준비해 본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또 이런 그림 많이 보셨나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flower of life, 생명의 꽃.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seed of life, 생명의 씨앗이라는 그런 그 기하학적 문양이거든요. The flower of life can be found in all major religions of the world. 뭐 수많은 그 세계 각국의 이제 종교 전통에서 이제 발견되는 문양 중에 하나로 빨간색 위주로 읽어보자면 patterns of creation as they emerged from the great void. 자, great void는 말하자 뭐 유대교나 그리스의 전통에서 얘기하는 그 태초의 다크니스. 네, 하나됨 자체가 있기 이전의 상태,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하나됨이라는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이제 우주가 이렇게 탁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이다. 또 하나의 지오메트리컬 기하학적 패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역시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그 이미지들을 캡처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링크에 가보면 자세히 읽으실 수 있고요. 자, 이거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떤 터키에 있는 어떤 사원에 그려진 아주 옛날 사원에 그려져 있는 그 생명의 꽃 문양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도의 아미스타라는 곳에 어떤 그 땅바닥에 그려져 있는 생명의 꽃입니다. 이거 자세히 이제 밑에 그림들은 이제 자세히 확대한 거고요. 뭐 되게 예쁘죠?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수많은 원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위에 있는 그 링크를 읽어보시면은 뭐 이건 인간 그 세포 분열이라든지 그런 것과도 다 관련이 있고 그 생명이 탄생하는 뭐 과정, 뭐 씨앗이니까요, 생명의 씨앗이니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이집트 아비도스 신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세워졌던 그런 신전이죠. 그런 신전에 이제 벽에 그려져 있는 이 생명의 씨앗, 뭐 이런 것이고요. 자, 왼쪽에서 이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 생명의 씨앗 안에 생명의 나무가 들어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예, 이것은 이제 생명의 나무, 카발라에 나온 생명의 나무고요. 자, 그리고 또 누군가 이게 뭐 제가 이 지구 있잖아요, 지구에다가 생명의 나무 패턴, 아니 생명의 꽃 패턴 이렇게 딱 해봤더니 이 꼭지점들이 다 그 지구상의 그 유명한 그 주요 성소, 세이크릿 사이트, 거기에 이제 딱 일치하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뭐 이 기하학이라는 신성 기하학이라는 것도 아주 공부해 볼 만한 좀 어렵지만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수학적이라 우리 이제 옛날에 배웠었던 그 수학에서 기하학이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서 조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어디 보자. 어쨌든 계속 잠깐 제가 여기서 한번 중단하고요. 시간 얼마 지나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방금 그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많은 시간이 이제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의 원칙, 하모니와 리듬의 법칙도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